부모님이 부자야지만 꼭 되는 거야? 태어나고만 해도 감사하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돼야지. 나도 힘든 일 다 해봤잖아. 상하차, 대리, 모텔 가서도 일해보고. 오늘 주제는 바로 트레이더의 투자 편입니다. 이제 어쨌든 트레이더로서 성공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보면 또 부자분들 만날 기회도 있으셨을 텐데,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혹시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부자분들의 특징?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상장사 대표님도 계시지만 진짜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게 쉽게 부자 그게 된 게 아니야. 근데 끝끝내 그 게임 뭐 그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쫙 상장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옛날에 자기 전세 대출 다 받아가지고서 직원들 인건비 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비관만 하고 그랬으면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네. 계속 돌파구를 찾고. 옛날에 내가 지른데 NC소프트의 김택진 회장님이라고, 알죠. 그분도 옛날에 리니지 전에 막 진짜 힘들게 살아가지고 막 투자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다는 그런 것도 들었는데, 내가 볼 때 그분도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네. 자수성가의 이제 끝판왕이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뭐 부자 금수저라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마인드들을 좀 본받아서, 네. 난 제일 싫어하는 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밖에 태어나지 못하겠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부모님이 부자야지만 꼭 되는 거야? 태어나고만 해도 감사하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돼야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힘든 일 다 해봤잖아. 상하차, 대리, 모텔 가서도 일해보고 별의별 일 다 해봤어요. 진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 다 해봤잖아.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한 건데, 그런 거 갖고 뭐 불평불만한 건, 내가 힘든 삶을 안 살아봤으면 그렇죠. 그런 말을 못 하겠지만, 나도 그쵸. 힘든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대표님이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대표님 또한 내가 밑바닥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오신 분이셔서, 그러니까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 그 위에 이제 노력들이 쌓여야 된다라는 얘기 주시고, 탐욕 조금 버리시고. 탐욕 좀 버리시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생각한 개미 투자자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결국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떨어지고 잘만 찍으면 벌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테마가 불 때 그 테마도 잘 잡아야 하고, 그 종목이 주장창 올라갔을 때는 순간 자기가 따라잡을 때는 순간 고점이고, 손절하니 그 다음날부터 또 올라가고, 지겨워서 던지고 나니 그때부터 상승 시작이고, 자기가 사면 악재가 나오고 팔면 호재가 나오고, 머피의 법칙이 많이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남과의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를 하고 부러워한다면 자기 자신만 힘이 듭니다. 본인이 수익 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얼만큼 벌었으니 나도 그만큼 해야지, 이러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오히려 손실을 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계속 손실을 보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은 절대 조급해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사실 그 조급함은 주식시장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생각도 없이 했다가 그냥 장사가 안 됐을 때 대처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무리하게 했다가 그냥 파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게 조급함을 가지면 사회생활에서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마지막으로 4가지를 얘기한다면, 심플, 단순함. 투자의 방법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법이라는 거는 자기 앞에 2-3개 정도만 있어도 밥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매매법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고 테마 중에서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찾으려다가 이것저것 고르다가 결국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살 때 자기에게 맞는 2-3 종목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 저 종목 다 기웃기웃 거리려다가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해지지 않으면 이것저것 생각하다 잔머리를 너무 굴리다가 오히려 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플렉시블, 유연함. 유연함이란 건 겸손으로 출발합니다. 세상에는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지요. 결국 남들이 알아주게 됩니다. 또한 자만심에 빠져다가는 언젠가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기회가 올 때는 그 기회를 몰아붙여야 하고 주식시장에서 뭔가 안 될 때는 꼬리를 내밀고 참고 그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회라는 게 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주식으로 다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악재는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게 악재입니다. 그럴 때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주식으로 다 갖고 있으면 그 악재에 초조함만 생길 수 있고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에게 자선업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마의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먹게 해주다가 큰 돈을 날리게 하는 악마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기 보유 종목이 분석을 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오르면 파는 게 유연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오기로 맞설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평온함, 조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주식은 마음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놓고 마음 불편한 주식은 처음부터 사지 말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돈을 벌려고 대출을 빌리고 이런 매매가 과연 평온할까요? 예를 들어 가상화폐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 잠깐 먹고 나오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들어서 블랙홀처럼 빠져들다가 결국 손절도 못하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반토막이 나 있고, 주식은 마음 편하게 해도 이기기 어려운 게임인데 그걸 불안하게 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식시장은 도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힘이 드는 게임입니다. 물론 저도 아주 예전에 아주 무섭게 주식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그때 그 결과는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하지만 그 욕망 뒤에는 책임이 필요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면 자식에 대한 책임, 배우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일반 부모님의 친구들, 지인들, 그 욕망 때문에 그 지인들, 부모님들, 배우자 모든 사람에게 힘이 들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려는지요. 자, 네 번째, 자유로움, 프리덤. 주식은 자기가 팔고 급등을 해도 자유롭게 보내줘야 합니다. 자기가 손절하고 올라도 자유롭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것에 집착되고 있다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투자에 있어 큰 손실은 누구나 아는 다 폭락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욱 큰 손실은 탐욕과 욕망과 이성의 마비로 있을 때 더욱더 큰 손실로 다가옵니다. 손실이 났다고 바로 복구하려고 했을 때 그 종목은 거꾸로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혼자만의 믿음. 주식은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집착하는 남자, 여자는 연애할 때도 힘들게 만드는 게 집착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종목은 많이 있어요. 닭이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옵니다. 주식시장도 매일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이유도 세상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값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건강. 주식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식시장에는 담대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담대함 뒤에는 잘못됐을 때 그때의 대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인, 제가 봤을 때 주식에 대한 뭔가 시를 한 편. 이거 애드립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네, 이게. 대본이 왜 썼는데,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그렇죠.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이제 보컬님께서 준비해 오신 대본으로 진행을 이것만 했고요. 애드립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애드립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보컬 김영준 저자님께서 예. 김 작가 TV 처음 출연해 주신다고, 야, 이 책을 10권이나 사인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이 책도 너무 무거워. 이게 사인 딱 안에 메시지 뭐라 적으셨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김영준, 이렇게 적어 넣으셨죠. 보컬 김영준 저자님께서 내신 책이 지금 가져오신 게 실전 투자, 절대 지식, 그리고 주식 시장의 승부사들이죠. 자, 오늘 내는 퀴즈의 정답과 이 책을 왜 받고 싶으신지를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적으시면 보컬 김영준 저자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첨자 10명에게 책을 직접 보내드리는데요. 댓글로서 내가 고르는 거예요? 네, 뭐. 김 작가님이 고르세요, 그냥. 실제는 제가 고르죠. 네. 자, 총 10명을 선정해서 이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는데요. 자, 퀴즈 나갑니다. 주식 시장의 승부사들, 실전 투자, 절대 지식의 저자의 필명은 무엇인가? 자, 1번, 복화. 자, 2번, 보물. 3번, 보컬. 4번, 보석.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제 정답과 이 필명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왜 이 책을 받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 제가 10명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릴 거고요. 요 두 책을 보면 주식 투자 좀 더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자기 자찬하기 좀 그렇지만 옛날에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일 애증이 난 책인데 지금은 좀 절판을 했지만 실전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증이 책 혹시 갖고 있어요?
자, 혹시 요 책 아닌가요? 아, 맞아요. 네. 이게 옛날에 내가 처음으로 쓴 책인데 네. 옛날 깡통 찼을 때 그 옛날 인생 스토리가 좀 담겨져 있는 책이죠 이게. 이 책이 근데 좀 아쉬워가지고 출판사에서 개정판 하나 내자 그래가지고 작업은 하고 있어요. 아직 절판시킨 지 한 꽤 됐어. 한 5년 넘게 절판시켰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번. 제가 구해서 한번 보려고. 네. 그거 구하기 힘든 책인데 이거. 저 책 중고 시장에서만 좀 거래되던데 이게. 네. 김 작가님 그래도 출연하는 바람에 하는데 아는 동생이 좀 뭐 비비플라운드에서 좀 협찬 좀 해주더라고. 이거 좀 새겨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건가요 도대체? 또 어떤 선물을 가져오셨길래? 이야 지금 골드 버튼 과자. 야, 제 김 작가 TV 로고가 박힌 그리고 텍스트 골드 버튼 과자가 박힌 이제. 야, 이 컵 선물로. 야. 뭐 내가 판매하는 데서 나 상관없어. 나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이거. 네, 응?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억으로 그래도 이렇게 저 이렇게까지 바꿔서 해주시면 처음이라서. 이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한 번씩 보면 나 생각나겠네 이게 딱 보면은. 혹시 이거 김 작가 TV 골드 버튼 과자 이거 설거지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죠? 안 사라져요. 이거 때 밀어도 안 사라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젠가 구독자 100만이 되면 이 컵이 한번 다시 생각날 것 같아요. 나중에 100만 되면 저런 거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네, 김 작가님 뭐좀 출연자 중에 한 10명 이제 공동회담으로 딱 이렇게 공동회담이요. 같이 컵 편집할 때 죽겠네. 마이크 10명 싱크 맞추고. 나중에 100만쯤 되면 사파의 대표로 내가 나와야겠어. 그 약간 사파, 그 다음에 정파에 계신 분들 다 전파고 나만 사파인 것 같은데 다 불러가지고 딱 뭐 이 영상 찍으면. 나만 사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 좀 사파도 좀 출연 좀 시키고 그래요 이제 좀. 알겠습니다. 3번부터만 다시. 아니 이게 저건 어떨까? 이게 보컬님의 편지라고 하고 김 작가님 마지막에 읽어주면서 마지막 말은 내가 편지를 그냥 마지막 하고 싶으면 너에게 편지를 김 작가님 내가 편지를 놔두고 갈 테니까 이 편지를 마지막에 읽어주세요. 그 유언관이잖아요. 안 돼요. 아니면은 아니 형님이 읽는 게 훨씬 낫죠. 아니면 이 글을 그냥 배경화면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목소리 나와야 돼요. 목소리. 그래? 좋아요. 지금 그래? 좋은데? 내가 목소리 너무 이상한 것 아니 같아가지고. 이거만 읽으시면 돼요. 자, 이 화면은 형님 얼굴 오른쪽이 조그맣게 나오고 왼쪽 크게 자막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 이 영상에 이 편지 자막이. 캄. 하다가 또 안 하세요. 내가 읽으니까 뭔가 시적인 뭐 이상하게 되고.